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리스트 박스를 사용하여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원활하게 들으시려면 제가 이전에 녹화했던 리스트 박스 자료구조 확장이나 온오드로우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온오드로우 리스트를 클래스화하고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까지 설명된 동영상 강좌를 먼저 보시고 이 강좌를 보는 것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 강좌들을 찾아서 보시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옆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박스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 박스에 있는 색상을 변경하면 그 사각형의 색상이 변경되는 그런 예제를 만들 것이고요. 보통의 경우 색상을 선택한다고 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직접 그려서 어떻게 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온오드로우 리스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쉽게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펜과 블러쉬를 나누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만들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펜부터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러쉬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MFC로 만들 거고요. 대화상자 기반으로 만들 겁니다. 저는 펜 앤드 블러쉬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금 정했고요. 대화상자 기반으로, 간단하니까 대화상자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걸 대화상자 기반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누르고 정보상자는 반드시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하나도 선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서 이것도 바꿀 거 없고요. 마침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지금 이 강좌 전에 이미 강좌들 여러 번 했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이 동영상 강좌를 처음으로 보신 거라면 제가 그 이전에 MFC 강좌 했던 것들을 먼저 보시고 이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늘 제가 동영상 강좌에서 하듯이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init 인스턴스에 가서 그죠? cwin app가에서 상속받은 클래스가 있는 쪽 소스죠. 여기 가서 필요 없는 것들 좀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cwin app 코드는 그러니까 cwin app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 지금 cpan and blush app 클래스의 init 인스턴스 함수에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뷰로 가서 대화 상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 리소스를 열면 이거 필요 없다고 했죠. 지우고요. 자, 속성을 눌러서 대화 상자의 폰트는 기본이 영문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영문 글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굴림체로 바꿀 겁니다. 굴림의 보통의 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영어로 쓸까요? 펜과 브러쉬 색상 선택하기라고 저는 이름을 줬습니다. 펜과 브러쉬 색상 선택하기라고 지금 이름을 줬고요. 먼저 간단하게 대화 상자에 일단 사각형 하나 그려서, 그래서 사각형 하나 그려서 출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저장을 하고요. 대화 상자에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온페인트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온페인트 코드 가시면 이저 아이코닉이 조금 바꾸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 DC 선언하는 부분이 있죠. 어차피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여기 또 DC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DC 선언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막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if 문에도 여기 있고 else 문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 다 코드가 있는 거 불편하니까 이것만 하나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둘 다 안 적어도 되죠. 어차피 밖에 선언이 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쪽 코드는 어차피 이 아이코닉, 그러니까
자기 윈도우가 최소화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닫아버릴게요. 닫고 이제 여기다가 사각형 그리는 코드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 렉탱글 좌표가 20,20에서 150,150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면 20,20에서 150,150까지 사각형을 그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0,20에서 그죠? 150,150까지 사각형을 그렸는데 지금 사각형이 이제 펜은 검은색으로 나왔고요. 블러쉬는 흰색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검은색 펜과 흰색 블러쉬로 그리는 게 기본적인 그 MFC 윈도우즈 GDI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 색깔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이 색상을 이제 제가 바꿀 건데 사용자한테 이 색깔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 환경을 만들려면 보통 이제 뭘 선택하고 그 색상 선택 대화 상자 같은 거 이용해서 이 색깔 쓸 거냐 저 색깔 쓸 거냐 이렇게 선택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림판처럼 상단에 색깔 쭉 나열해 놓고 이제 그 원하는 색깔 선택해서 그리도록 바로 보면서 이제 클릭하면 바로 옆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들어 보는데 그 후자로 선택한 것을 우리가 이제 리스트 박스 하면 문자열만 출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오노드로를 배웠기 때문에 오노드로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색상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노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리스트 박스를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리스트 박스를 여기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했고요. 리스트 박스 속성을 열어서 여기다가 칼라 리스트라고 한번 할게요. 칼라 리스트. 그리고 이제 얘는 칼라 리스트입니다. 칼라 리스트고 이제 오노드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오노드로 속성에 그 텍스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적고요. 그 다음에 헤드 스트링에는 값을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색상을 선택하는 리스트 박스로 쓸 거기 때문에 흰색, 검은색 이런 문자를 쓸 게 아니고요. RGB 기반으로 하는 칼라 RF 타입을 이용해서 즉 4바이트 정수값을 이용해서 색상 값을 리스트 박스에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 그 자료 구조 확장에 제가 설명할 때 그 4바이트 포인터, 4바이트 크기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영역에다가 꼭 주소만 넣는 게 아니라 4바이트 크기의 데이터면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소 대신에 RGB 값을 넣어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 박스에는 굳이 문자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드 스트링이라는 이 옵션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false로 그냥 두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박스를 이제 쓰려면 보통 이제 여기다 컨트롤 변수 등록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오노드로 리스트 쓸 거고 그걸 이제 쓰기 위해서 TW 리스트 박스라는 클래스화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그대로 쓸 겁니다.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트 박스 그 컨트롤 변수를 등록하지 않고 직접 그 서브 클래싱을 이용해서 변수 등록할 거기 때문에 변수 추가 클래스 마법사를 이용해서 변수 추가는 따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칼라 리스트를 오노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그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다가 우리가 그 전에 설명했던 TW 리스트 박스 에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와 헤더 파일을 가져와서 이 프로젝트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복사를 라이브러리하고 헤더 파일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솔루션에서 우클릭하시면 파일 탐색해서 폴더 열기라고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이 예제가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경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펜 앤드 블러쉬라고 되어 있는 이 경로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소스가 여기 있는데요. 기존 소스에서 제가 그 만들었던 노트는 빼고요. 아이고, 요거만 빼고 이제 라이브러리 두 개와 헤더 파일을 복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헤더 파일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클래스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헤더 파일이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릴리즈, 그러니까 배포 버전으로 쓸 때 쓰는 라이브러리고 얘는 디버그, 그러니까 개발용으로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제가 그 전 강좌 때는 이 릴리즈 스태틱은 아닌데 이건 이제 릴리즈로만 바꿔서 제 재컴파일하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소스에서 쓰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폴더에 넣었으면 이제 폴더에 넣었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쓰게 하려면 인클루드 헤더 파일은 인클루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헤더에다가 샵 인클루드 하고 tw 리스트 박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저 클래스는 쓸 수 있도록 이제 인클루드가 된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두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이제 디버그용, 릴리즈용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려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쓰시면 아이고 제가 이걸 코드를 안 적었네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써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문자열 표시 파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버그일 때는 이걸 쓰고 디버그가 아닐 때는 요거 써라 이렇게 지금 전처리기를 건 거고요. if define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이 소스에서 헤드 파일을 읽어드리고 라이브러리도 연결하겠다라는 코드를 이제 전처리기로 좀 다 표시한 겁니다. 요거는 헤드 파일, 요거는 라이브러리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tw_listbox라는 저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제공되는 클래스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대로 쓰게 되면 뭘 못하냐면 내가 그 리스트 박스 안에 출력되는 그 형태까지도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 TW 리스트 박스가 제공하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리스트 박스 쓸 거기 때문에 뭐 텍스트 출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TW 리스트 박스가 제공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으면 그죠?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my color list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데 다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tw 기존에 제공하는 tw 리스트 박스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기능을 이 클래스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다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클래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클래스 하나만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그 리스트 박스 오너드로 된 리스트 박스 그 하나의 항목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고 싶으시면 제가 여기 원래 제공되는 헤드 파일에다가 제가 그 예시 코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쓰면 자기가 한 항목에서 출력하는 형태만 바꾸고 싶을 때 요 함수 오버라이딩해서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언하시면 이 코드가 이제 그 하나의 항목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전히 바뀔 거라서 이거 다 지우고 여기다 이제 바뀐 내용을 나중에 적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tw 리스트 박스에서 그 항목 그리는 부분은 이제 문자를 출력할 게 아니니까 내가 다 비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는 그런 리스트 박스가 현재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tw 리스트 박스가 이제 아니죠. 그럼 내가 my color 리스트 박스라고 리스트라고 이제 리스트 박스라고 할게요. 이름이 뭐 리스트라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이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my color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나열하는 리스트다라는 이름을 제가 하나 줬고요. 이제 이걸 이제 실제로 쓰고 싶으면 대화상자 리소스하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화상자 연결하려면 대화상자 클래스에 그 on initial dialog 있는 데서 이거 그죠? 서브 클래스 윈도우 서브 클래스 dlg 아이템 하고 우리가 연결하려는 그 컨트롤 id가 idc 언더바 컬러 리스트라고 정해서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안 나오시면 뭐 직접 아시니까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세이브가 지금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시고요. 그죠? 저장을 하시고 다시 소스로 가셔서 여기서 바로 안 나오시면 바로 이렇게 잠깐만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있으면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안 나오면 아직 등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파일 다시 검사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idc 컬러 컬러 리스트로 하면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다 디스 이렇게 현재 이 대화 상자에 있는 idc 컬러 리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그 리스트 박스 컨트롤이랑 이 내가 만든 이 리스트
클래스랑 서로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 클래스 DLG 아이템을 이용해서 실제 그 대화 상자에서 만들어진 리스트 박스와 내가 만든 리스트 박스 관리 클래스랑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 리스트 컨트롤을 이제 간접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연결되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 리스트 박스에다가 20가지 표준 20색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20색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해 놨는데요. 뭐 색깔은 여러분들 쓰고 싶은 색깔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컬러 테이블에 미리 이렇게 지금 배열로요 20가지 RGB 색상을 이렇게 했는데 요걸 이제 리스트 박스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폼은 돌릴 거고요. 20번 돌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컬러리스트에서 점 insert string 뭐 문자를 추가하지 않는데도 insert string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insert string이나 add string을 써야지만 항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아이콘만 해서 문자를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건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드 스트링 옵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문자를 넣든 다 무시되거든요. 무시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을 거고요. 그냥 빈 값 이렇게 넘길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i번째 노드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그 노드에다가 저희가 뭐 할 거냐면 set item data ptr이 아니고요. 아이템 데이터까지 하면 ptr은 주소 집어넣는 타입 함수 쓸 때 쓰는 거고, set item data까지 쓰면 4바이트 정수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 color rf 자체 타입이 4바이트 unsigned 그 4바이트 크기의 정수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값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된 i번째 노드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컬러 테이블, 그죠? 컬러 테이블에 i번째 위치에 있는 거 집어넣겠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내가 요 색상을 한 개씩 그 이 컬러 리스트에다가 0번째부터 20번째까지 문자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노드, 그냥 문자를 안 쓰고 노드가 만들어지면 그 노드에다가 이 색상값 4바이트 색상값들을 컬러 rf 값들을 하나씩 20개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 대입을 하고 나면 저 리스트 박스에는 20개 항목이 다 대입이 된 겁니다. 대입이 됐지만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아직 그리는 루틴을 제가 보시면 어디 갔죠? 그린 루틴을 지금 제가 다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그리게 하고 싶으면 APDC에다가 그죠?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Till Solid Rect, 그죠? 색깔 채우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영역은 AP Rect고요. 그죠? AP Rect고 여기에다가 색상은 지금 그 항목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현재 항목이 A 인덱스니까 get item, 아까 set item 데이터로 넣었으니까 get item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어요. A 인덱스 위치에 있는 게 색상 값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color rf 이렇게 해서 컬러는 이렇게 해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컬러 값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현재 그 항목에 저장되어 있는 4바이트 값이 지금 RGB 값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값으로 Fill Solid Select 속이 채워지는, 이 색상으로 속이 채워지는, 이 영역에 이 색상으로 채워지는 그 사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면 지금까지 한 걸로 한번 제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컴파일하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상이 쭉 이렇게 20색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가지 색상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색상 리스트 박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색상이 20개인데 지금 스크롤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스크롤하면 아무래도 직관성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할 때 휠 돌리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다고 이제 리스트 박스를 무작정 크게 만들어서 하면 오히려 사용자가 쓰기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 바꾸기 전에 또 뭐가 또 문제냐면 지금 내가 뭘 선택했는지 지금 안 보이죠. 커서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커서 그린 위에다가 지금 그 크기로, 커서 크기로 다시 색상을 채웠기 때문에 커서가 전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선택되는 것에서 어디 선택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리스트 항목 전체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으로 꽉 채워진 사각형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내가 Select로 만드는데 APrect에 레프트에다가 플러스 한 3한 크기
3이 너무 큰가요? 한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AP렉트에다가 탑 플러스 2 AP렉트에다가 라이트 빼기 2 AP렉트에다가 버튼 빼기 2 이렇게 되면 그 원래 사각형 그 AP렉트가 이야기하는 그 사각형 항목보다 가로 세로 이제 좀 이식 빼서 여기 더하고 저기 빼면 이제 좀 작아지잖아요. 사각형이 더 작아지겠죠. 항목 크기보다. 그러니까 테두리가 이식 여백이 있게 줄이는 겁니다. 줄여놓고 이 R을 여기다 넘기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가 선택되는 게 보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식 여백이 생기면서 이제 커서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속성을 쓰면 훨씬 더 이것을 좀 더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의미 없이 길게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쓰기 편하게 리스트 박스를 선택하시고요. 속성을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멀티컬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멀티컬럼은 말 그대로 리스트 박스를 세로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로 나열하게 항목을 가로로 나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true로 바꾸시면 이제 항목을 가로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컬럼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렇게 true로 바꾸게 되면요. 그 항목 가로 크기 폭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제까지 가로 폭을 지정 안 한 건 항목 하나가 그 한 줄을 다 썼기 때문에 폭을 지정 안 한 거지만 지금처럼 멀티컬럼을 쓰면 이제 가로 한 줄에다가 여러 개의 항목을 표시할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자기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냐면 set 그 컬럼 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써서 내가 가로 크기가 20이다 라고 하면 이제 리스트 박스가 지금 멀티컬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목 하나의 가로 폭을 20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제한하고 그러면 이제 세로 폭도 같이 20으로 맞추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겠죠. 그러면 set height 해서 set item height입니다. 그죠? set item height 해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fixed 썼기 때문에 0번째 항목만 세팅해 주면 되거든요. 나머지 베리어블은 각 항목마다 값을 다 세팅해 줘야 되지만 픽스드 옵션일 때는 온오드로 픽스드일 때는 0번째 위치에만 20으로 지정하면 이제 항목이 폭은 20이고요. 높이는 20인 항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리스트 박스를 출력을 해보면요. 아까 봤던 리스트하고 전혀 느낌이 다른 형태의 리스트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 보시면 이렇게 20개가 그냥 가로로 표시됐더니 아까는 스크롤바 붙었는데 지금은 스크롤바 없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되어서 훨씬 더 사용자가 이게 작다면 조금 더 키워줘도 됩니다. 20이 너무 작다면.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커서로도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걸 직접 다 만들면 키보드 루틴 만들어야 되죠. 마우스 클릭하는 루틴 만들어야 되죠. 여러 가지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만들면 누가 리스트 박스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작업이 다 된 거죠. 그렇게 되고 색깔도 지금은 20가지만 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색깔을 써도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이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그죠? 이제 요게 눌렀을 때 요게 이제 색상이 반영되게 되도록 한번 코드를 구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스트 박스가 움직일 때 그죠? 항목 선택이 변경되었을 때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벤트 처리기 리스트 박스 선택하고 이벤트 처리기 추가 누르시면 셀렉트 체인지가 항목이 변경되었을 때 들어오는 메시지잖아요. 이것을 추가 및 편집을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가 추가가 되고요. 이때 사용자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내가 기억을 하면 돼요. 기억을 하면 되는데 기억하려면 일단 어떤 항목이 선택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int index는 m colorist 그죠? get current selection 그죠? 어떤 항목이 선택됐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혹시나 모를 에러를 위해서 lb underbar err not equal index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를 정확하게 얻었는지 그죠? 인덱스가 유효한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을 집어넣어 받아와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색상을 저장할 변수가 지금 없으니까 지역 변수로 선언하면 어차피 이 함수 끝나면 지역 변수 사라지잖아요. 의미 없고요.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그죠? 다이얼로그 멤버 변수를 여기다가 칼라 ref 해서 pen 컬러 이렇게 하겠습니다. pen 컬러를 저장하는데 보통 그 펜 컬러는 어떻게 돼요? 펜 컬러는 기본 색깔이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0,0,0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펜 컬러는 기본 색이 0이고요.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바꾸면 colorlist 그죠? 그래서 .get item data 이렇게 하시면 하고 여기다가 index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현재 그 항목에 선택된 색상값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죠. 옆에 있는 사각형의 테두리가 바뀌려면 WM 페인트가 새로 발생해야지 바뀔 테니까 WM 페인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invalidate 써서 여기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화면이 갱신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색깔을 바꾸면 그게 펜 컬러에 들어갔고요. 그죠? 펜 컬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invalidate가 들어가면 여기 들어와서 다시 그리는데 어차피 그려봤자 흰색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흰색에 검은색 테두리로 그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바꾼 이 펜 컬러가 여기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시키고 싶다면 먼저 펜을 만들어야 되겠죠. C펜 클래스를 이용해서 mypen 이렇게 만드시고 ps solid 그러니까 실선으로 그릴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1픽셀로 하면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5픽셀 그러니까 선 두께를 5로 이제 확장할게요. 좀 굵게 해서 잘 보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은 우리가 선택한 펜 컬러 그죠? 방금 우리가 그 여기 선택에 의해서 저장하는 색깔이 있죠? 요걸 여기다 적을 겁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펜이 만들어졌는데 펜만 만든다고 뭐 DC에 적용되는 거 아니죠? DC랑 연결해 줘야 되니까 DC.select object 해서 여기다 방금 만든 mypen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펜 클래스로 이 DC가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루틴에서 이 함수를 빠져나가면 이건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지역 변수 DC에다가 이 지역 변수의 주소가 지금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빠져나간과 동시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객체를 DC가 가리키는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무작정 연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C펜 그러니까 셀렉트 오브젝트의 반환값이 뭐냐면요. 이전에 사용하던 그 펜 객체의 주소가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 mypen을 DC에 연결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거죠. 기존에 사용하던 그 주소를 펜 주소를 반환을 해서 여기다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리기 작업이 끝나고 나면 글씨 셀렉트 오브젝트에서요. 여기다가 이전에 쓰던 p-old pen 내가 백업해놨던 펜 주소로 복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얘는 지금 일반 변수니까 주소를 넘기기 위해서 앰퍼센드를 썼는데요. 얘 p-old 포인트는 이미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앰퍼센드를 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미 주소기 때문에 그냥 주소를 그냥 바로 대입해 주는데 가끔씩 여기다 앰퍼센드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쓰기 때문에 나중에 버그가 돼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서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펜은 이미 다 썼으니까 확실하게 뭐 사실 안 줘도 객체 파괴가 돌면서 지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확실하게 해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펜을 만들고 삭제하는 것까지 그리고 연결해서 그리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고 연결해서 그리고 해제하고 다른 원래 걸로 복구하고 지우고 이렇게 코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지금 검은색 이제 5픽셀 크기로 이제 바뀌었죠. 굵게 바뀌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색상을 바꾸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죠? 바뀌죠. 지금 깜빡임이 나오는 건 지금 우리가 인밸리데이트 함수 쓰면 이 클라이언트 영역 전체가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 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싫으시면 뭐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예제니까 여기다가 렉트로 바꾸시고요. 인밸리드 영역 전체 화면 영역을 다 갱신할 게 아니라 우리 요 영역만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 테두리 영역까지 살짝 포함해서 한다면 영역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 0,0에서 200, 200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인밸리데이트에서 화면 갱신할 영역을 클라이언트 영역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0,0에서 200,200까지만 갱신하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리스트 박스가 깜빡깜빡거렸는데 이제 요 영역만 다시 갱신한 거니까 리스트 박스나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빡거림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것도 커서를 그러니까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지금 테두리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이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게 테두리 선만 색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블러쉬 색상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이걸 상자 하나 더 만들면 공간만 차지하니까 간단하게 레디오 버튼 만들어서 테두리 바꿀 것이냐 아니면 블러쉬 바꿀 것이냐 채우기 바꿀 것이냐 이걸 선택하도록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소스로 가세요. 여기다가 도구 상자에 가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디오 버튼을 선택해서 여기다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라디오 버튼 하나는 펜을 선택하는 그죠? 테두리 그죠? 색 이름을 여기다가 테두리 색상 테두리 색상 선택한다고 이렇게 하나 하고요. 색상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습니다. 저기서 다시 선택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가서 속성창을 열어가지고요. 그죠? 펜 컬러 2죠. 펜 컬러 2가 아니라 이제 블러쉬로 바꾸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펜 컬러라고 나왔으면 자기가 라디오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테두리는 펜 컬러고요. 펜 라디오고요. 지금 블러쉬는 IDC 블러쉬 라디오로 지금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블러쉬 라디오로 정확하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럼 얘는 테두리 색상이 아니라 채우기 색상. 채우기 색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선택하면 테두리 색상이 바뀌고 요걸 선택하면 채우기 색상이 바뀌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면 아무래도 시작됐는데 제가 그냥 시작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그럼 라디오 버튼이 두 개가 만들어질 텐데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선택했을 때 이게 테두리를 할 것인지 채우기를 할지 모를 테니까 시작되면 무조건 테두리가 기본이 되게 이렇게 선택되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화 상자가 시작되면서 펜 컬러, 그러니까 IDC 펜 라디오가 선택되도록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다 그냥 강제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저 라디오나 체크박스나 버튼이나 전부 다 C 버튼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C 버튼 P는 getDLG 아이템이 대화 상자 위에 있는 컨트롤의 주소를 C윈도우 타입으로 임시 주소인 C윈도우 타입으로 받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IDC pen radio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지금 또 안 나오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저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장 누르시고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계속 외워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저장하시고 파일 다시 검사 누르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 C윈도우에는 버튼이라는 클래스의 세부 함수를 쓸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아이디를 가진 그 컨트롤이 버튼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라디오 버튼도 버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이 포인트에 넣으시면 이제 그 라디오에 에만 있는 그 함수들을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P에 화살표 하시고 set 체크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1 이렇게 쓰시면 해당 컨트롤에 1이 세팅이 그러니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은 해제하겠다는 거고 1은 선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컨트롤이 세팅이 돼요. 한번 아까 빌드에서 한번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 색상에 체크가 된 상태로 시작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만 테두리 색상이 기본으로 선택되도록 했고요.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안 하고요. 그죠? 한 번에 많이 씁니다. 그냥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저렇게 변수 선언하는 게 편하시면 저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 두 줄로 쓰는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캐스팅 바로 걸어서 이렇게 쓰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적으시나 이렇게 한 줄로 적거나 똑같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로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면 이제 그 해당 컨트롤에 딱 그러니까 테두리 선택에 딱 테두리 색상 선택하는 그 상태로 딱 체크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선택하면 이제 채우기 색상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그 아이템 색상을 바꾸면 무조건 펜 컬러에다가 지금 다 집어넣도록 했는데요. 이제 블러시 컬러라고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 사용자가 그 테두리 색상 선택했으면 이 펜 컬러가 업데이트 되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을 선택했으면 그 블러시 컬러가 업데이트 되도록 제가 코드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헤더에 가서 아까는 이 펜 컬러만 했었는데 여기다가 M 블러시 컬러 하고요. 블러시 컬러는 기본 색상을 흰색으로 합니다. 원래 이제 기본값이 흰색 아무것도 안 하면 흰색이 나오니까 이렇게 흰색을 하도록 지금 했고요. 그러니까 펜은 0, 블러시는 252525 이 값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둘 다 초기값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펜에 넣을 것인지 M 블러시 컬러에 넣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죠. 그 기준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것처럼 여기다 if문 걸어서요.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좀 길어지더라도 나는 캐스팅 하는 게 이렇게 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먼저 얻어와서 그죠? 주소를 이렇게 얻어와서 여기다가 P에 화살표 이렇게 하시고 get 체크 이렇게 해서 이 값이 0이면요. 0이면 체크가 안 된 거고요. 1이면 체크가 된 거예요. 0 아닌 값이면 체크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되었다면 즉 라디오 펜 라디오라는 그 항목을 사용자가 체크한 상태라면 당연히 펜 컬러 바꿔야 되겠죠. 그죠? 펜 컬러 바꿔야 될 거고 만약 else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세미콜론이 없네요. 여기다 적고 여기다가 아니면 M 블러시 컬러 이렇게 쓰면 펜 라디오 쪽을 사용자가 체크했다면 그 리스트 박스의 항목에 있는 선택된 값을 펜 컬러라는 이 변수에 넣을 거고요. 블러시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블러시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블러시가 선택됐겠죠. 그 경우에는 블러시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을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블러시는 반영이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코드에는 펜만 반영하도록 코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블러시를 반영하도록 코드를 수거하면 C 블러시 하고 my 블러시 하고 얘는 색깔만 주면 되거든요. RGB 대신에 M 우리가 선택한 게 M 블러시 그죠? 컬러 이렇게 하면 이제 반영된 색깔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DC에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제 올드 블러시를 받도록 하고요. 아까 위에 설명했죠. 기존에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를 쓰면 기존에 사용하던 블러시 값이 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블러시를 세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블러시의 주소를 p-old 블러시로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놓고 사각형을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역 변수 날아가기 전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블러시를 복구를 하고요. 그죠? 복구하고 쓰던 my 블러시 delete object 해서 지워주시면 되죠. 이 두 순서는 누가 위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종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블러시면 블러시, 그죠? 블러시면 블러시, 펜이면 펜 이렇게 알아서 연결되어서 리스트 그러니까 사각형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은 테두리 색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테두리 색상이 바뀐 게 보이죠? 보이고, 그죠? 키보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채우기 색상을 선택을 하면, 그죠? 선택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움직이시면 안에 있는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죠? 얘는 안에 있는 색상이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을 선택하면 이제 바깥쪽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바꿔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면 사실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직관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것도 오노드로 써서 더 이쁘게 만들 수 있는데 오노드로 안 쓰고도 좀 더 다른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까지 보여드리면 리소스 속성에 보시면요, 이 블러시 체크박스도 그렇고 라디오 버튼도 마찬가지지만 속성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 어디 갔지? 푸시 라이크라는 이 속성이 있어요. 푸시 라이크를 쓰시면 라디오 버튼 모양이 이게 아니고요, 버튼처럼 바뀌어요. 이렇게 버튼처럼 바뀌고요. 얘도 한번 같이 바꿔볼게요. 얘도 푸시 라이크를 true로 바꾸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좀 키울게요. 키보드를 이렇게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커집니다. 아니면 마우스 선택해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전체 선택해서
그죠? 요거 누르시면 크기 같아지죠? 높이 맞추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높이 맞출 수 있죠. 그래놓고 이놈들을 이렇게 붙여서요. 키보드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나오면 요 밑에 이제 마치 버튼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행해 보시면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라디오 버튼이 좋으신 분들은 그 라디오 버튼 형태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푸시 라이크로 바꾸시면 누르시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테두리 색상이 선택됐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테두리 색상이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상을 선택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오드로 버튼을 쓰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라디오 버튼을 쓰는데 좀 더 선택된 의미를 더 강하게 표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푸시 라이크 옵션을 써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색상 선택과 관련된 그 컨트롤을 따로 만들지 않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온오드로 리스트를 이용해서 조금만 코드 추가하면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까지 다 처리된 이 색상 선택 대화 상자를 그러니까 리스트를 그러니까 색상을 선택하는 컨트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온오드로 리스트 박스가 문자열만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온오드로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